안녕하세요. 이웅천입니다. 벌써 초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남녘에는 장마 소식도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계절의 흐름을 잘 바라보고 또 그 흐름에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가 이제 건축하면서 이사를 하고 또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은 버릴 것인가 하는 짐을 정리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물류유통경영과의 배조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게 네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천대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교명을 바꿨군요. 예, 네. 이번 6월 1일 날 예. 교명을 변경해서 얼마 되지 않았나요? 네, 얼마 되지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사실 학교는 역사가 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군요. 1940년에 충남 간원 양성소라는 네. 이름으로 시작됐으니까 예. 올해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네요. 예, 대전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사립 사학이신데. 네네, 맞습니다. 예. 해천대학교도 굉장히 이름이 좋은데 사실은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네. 여기서 어떻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살아나가기 위해서 네네. 학교 특성화에 맞춰서 이름을 이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고 바꿨고요. 그렇군요.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학교 모습도 계속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21세기도 20세기 후반부터 이어지는 과학 또 기술 네, 이 두 단어가 좀 키워드가 됐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단어를 쓴 학교들이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학교 이름들을 쭉 살펴보니까 네네. 이 두 단어를 쓴 학교나 또 과들이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과학 기술 이름만을 쓰는 데들이 지역의 중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대전 지역에 뭔가 중점 역할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학교 이름이 이제 또 중요한 것처럼 네네. 요즘에 이제 대학교 학과들을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공부하던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아주 뭐랄까요 전통적인 맞습니다.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문과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영문학과, 불문학과, 네, 동문학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상대라고 불렀죠. 네네. 상대 가면 경제학과, 네. 경영학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과대 혹은 자연대에 가면 물리학과, 화학과, 그렇죠. 지구과학과, 생물학과 네,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은 과학 과명책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융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학교 다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름들의 학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전공하나를 물어봐야 될 정도로 학과 이름이 다양화됐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재직하시는 학과 이름이 물류유통경영과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 단어를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물류를 이해해야 되고 유통도 이해해야 되고 경영도 이해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 개념이 융합된 과가 탄생하게 됐나요? 일단 물류하고 유통은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네. 원래 이제 어원을 따져가면 우리가 유통이라는 말에 물적 유통, 상적 유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요. 유통을 두 가지로 나누는군요. 네. 그 중에서 물적 유통을 우리가 물류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원에서는 유통이 훨씬 더 큰 얘기고 유통이 크군요. 예, 그 중에 일부가 물류가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물류가 커지면서 용어가 또 요즘에는 바뀌어지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물류가 공급망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훨씬 더 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어원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경합하면서 사용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생산자 관점에서는 물류란 말을 많이 쓰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유통이란 말을 많이 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류, 유통 두 가지를 이제 경합이 되니까 이제 둘 다 갖다 쓰고 이제 그것을
경영한다. 그래서 물류유통 경영과 이렇게 학과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유통이라는 단어가 네. 그 저희 사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쓰게 된 게 사실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 시절 공부할 때만 해도 유통이라는 별도의 학문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유통학이 없었군요. 예,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네. 예. 언제부터 주로 이 유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됐나요? 유통이란 말이 이제 크게 우리 사회의 피부에 와닿게 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킴스 클럽 나오고 이마트 나오고 했던 그 시점. 그러니까 대형 유통 시장. 예. 그러니까 대형 말하자면 유통점이 소비자가 나오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이 대형화되면서 맞습니다. 유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군요. 예, 그때 이제 유통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말과 유통이라는 말이 같은 그 분야에서 맞습니다. 동시에 저희한테 다가오게 된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게 됐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 우리의 시장을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류유통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주로 그쪽의 상거래와 관련된 네. 전체 유통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루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도 처음 들어오면 물류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물류유통을 사람 몸속에 혈액 도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대동맥이나 이런 이제 기관 혈맥 종류를 우리가 물류, 네. 그다음에 이제 실핏줄 같은 거를 우리가 유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물류유통 경영까지 하는 것은 그 몸에 피가 잘 돌도록 하는 행위, 네. 예, 이제 그런 것을 물류유통 경영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물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 일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물류유통 경영과에서 하는 일이고 그와 관련된 뭐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 그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그 세대가 새롭게 그때 생겼던 과들은 무역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70년대 종합상사가 생기게 되고 네. 말하자면 이제 소형 무역 뭐 하는 거에서 점점점 무역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또 액수가 커지면서 무역학과가 그때 이제 독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종의 무역도 국제적인 유통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내 경제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네네. 또 경제 자체가 유통을 얘기할 만큼 글로벌화되면서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말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그 무역이나 네. 국가 간의 어떤 상거래 흐름들도 유통의 범주에서 파악하시나요? 예,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물류 유통 분야에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네,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마케팅이나 네, 아니면 뭐 경제학 이쪽을 공부해서 유통 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무역학 중심으로. 무역학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규나 네. 규제 위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공학. 이제 저는 산업공학을 했는데, 네네.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것들처럼 이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법.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무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그 특화된 아니면 국내 중심의 유통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네. 국제적인 수출입을 할 수 무역이나 있고요. 네. 이런 쪽에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라가 근본적인 문제가 네. 지금처럼 뭐 학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라든지 네. 또는 관계, 뭐 지역이 됐든 뭐 어떤 연고가 됐든 이 사회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은 사실 일자리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자기가 골라갈 수만 있다면 맞습니다. 예. 학교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네네. 또 연구에 집착하는 것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유통은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여러 기업들이 필요한 거니까 유통할 수 있는 단계들과 또 과정들을 많이 늘려놓으면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제 유통 단계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실제 접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유통은 단순화돼 채널을 좀 많이 만드는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계는 낮추고 채널은 그렇죠. 넓히고 하는 거군요. 그런 면에서 네. 이제 FTA가 되고 나면 아마 업계 입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업계 입장과 우리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관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분리해서 보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업계의 관점에서는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외국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든가 외국 택배사들이 뭐 그렇죠.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만간에 현실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업계에서는 조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채널들이 생기기 때문에 취업 기회는 좀 더 좋아진다라고 기회는 볼 수 늘어나는 있습니다. 거고요. 예, 예. 네네. 경쟁은 계속 또 치열해지겠군요. 이쪽 유통업계에서.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학생들은 조금 더 유지해지고 회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예. 하여튼 뭐 다 그 두 양측에 뭐라 그럴까요? 양 방향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서로 좀 보는 면이 다 다른 것 같아.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그 지금 유통 사실 택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숙사에 가면 그 한동안의 그 풍경이 맞습니다. 기숙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거의 퇴사하거든요. 저희 학교도 보니까 이번 주에 다 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짐을 싸고 그럼 짐을 싼 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90년대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지방에서 아빠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싣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택배회사 박스만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 부모들이 안 오고, 혹은 뭐 형이나 누나가 오는 게 아니라, 박스에 따라서 다 자기들이 분류해 놓고, 택배회사 차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모든 기숙사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변했냐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편리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다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기쁨을 잃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택배가 더 편하다고. 제가 그 생각을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뭐 저희가 인터넷 쇼핑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구입하러 가는 시간도 있지만 택배 물건이 쌓이는 그런 일이 많아지는데 그걸 보면서 이쪽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맞습니다. 하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취급할 때 일종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자격증에 따라서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요식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류유통에 대한 자격증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자격하고 면허가 있을 거고요.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면허는 저희 쪽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면허는 그게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특정한 면허가 있는 사람만. 그렇죠. 예를 들어 의사 면허.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면허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뭐 물류통 경영과니까 ERP라든가 아니면 유통관리사, 유통실무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 개중에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고요. 물류관리사라는 게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자격증이 있는데요. 뭐 학생들 취향에 따라서 많이 따는데 사실은 제가 이 학교에 오면서 물류관리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험이 어려워요. 시험은 어렵군요. 반면에 진입장벽이 좀 있으니까 일단 시험이 합격이 되고 나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들이 훨씬 더 일자리도 더 풍성해지고 뭐 골라서 갈 수도 좋아지고. 있고 뭐 자격증 수당도 좀 더 나오고.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과 통폐합이 사실은 대학교 자체가 지금 존폐가 어려우기 때문에 최근 7, 8년간 10년간 굉장히 심해져서 학교마다 다 불편하고 갈등들이 있는데 이 물류유통 경영학과 쪽은 어떠신가요, 전망이? 일단은 물류통 경영과는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되게 높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물류통 경영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몇 개 예외적인 과들 뭐 야간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나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렇군요. 올해도 지금 이제 6월 1일자 기준 취업률이 78.5%? 80%에 가깝군요. 근데 80%만 넘어가면 사실은 그 본인이 취업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부모님 가게를 돕는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취업이 되는 원하는 편이에요. 분은 거의 되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뭐 그 학교에서도 인기가 가겠는데요. 근데 학생들은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가 봐요. 물류유통 경영이라는 말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학과를. 그렇군요. 요즘은 뭐 대학교에서도 주력하는 과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 과들을 집중적으로 또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쪽은 굉장히 좀 일자리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뭐 저희가 전문적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사람의 이제 인격, 네. 또 그 사람의 성품, 네. 또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네.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 그 교육가로서 네.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것도 얘기하시면서 학생들이 어떤 면을 주로 좀 강조하세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현실에서 사역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학교를 와서 느꼈었던 것들이 상처받은 학생들이 참 많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 중에서요. 예. 네.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가정적으로 편모소라에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렇군요.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희 학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항상 이렇게 혼이 났던 그런 네, 친구들이 모여서 그렇군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것은 일단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단계가 지나면 학생들하고 많은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라 졸업할 네. 채플이 있는데 네네. 채플을 거쳐가기는 하되 모든 학생들이 다 크리스찬이 돼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봤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정당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학교에 나오면서 제 교육 신조가 똑똑한 학생을 기르기보다는 정정당당한 학생을 기르겠습니다. 이거든요. 이건 이제 네. 제가 학교를 내려올 때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그러시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정정당당하라고 많이 가리키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상처를 받고 정상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룬 적이 없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길 말고 항상 좀 쉬운 길, 뭐 편법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처음 1학년 들어올 때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진중해지고 정정당당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선생님이 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늘 이제 각광을 받는 특정한 아주 상위에 있는 학교나 상위에 있는 직장이 아니고 네. 평범하거나 좀 어려워서 네. 누가 도와만 주고 좀 좋은 이정표만 네네. 좀 본만 모델만 보여주면 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자로서는 더 큰 사실은 보람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힘들죠, 사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보람이 있습니다. 예. 그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쳐서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건 사실은 교사의 그 공헌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똑똑한 아이들이 자기들이 공부해서 네.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이제 뭐 성서적인 관점에서도 네. 그리스도인의 그 사역으로는 더 저는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하셨군요.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 본인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네.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하고 네. 교수로서 만났을 때 하고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서 만났을 때 이런 차이가 나한테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느끼시잖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외부적인 관점으로 한 번도 신앙인이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네. 제가 나름대로 잘 나가고 그랬을 때 교만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조금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대학을 가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지만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제 마땅히 가야 될 교회가 잘 못 정하니까 그렇죠. 조금 멀어지고 또 그걸로부터 해서 또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네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대학을 가면서 조금 멀어지고 그런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네. 이게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나 이거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에 내려오기 한 2, 3년 전쯤에 네. 주말에 쉬고 있다가 쓰러졌었어요. 부정맥이 와서 건강 이상이 왔군요. 예. 그래서 네. 병원에 가서 예.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네.
그 간호사들이 있는 그 스테이션 옆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 햇볕이 다르더라고요. 뭐 중환자실에서 깬 햇볕이 하룻밤을 지내고 본 햇볕이 어떻게 다르셨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옆과 뒤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열심히 뛰고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쓰러지게 된 것이 제가 하려고 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 한계에 왔을 때 쓰러진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침에 햇볕에 눈을 뜨니까 이 햇볕 자체가 은혜롭게 느껴지고 이거는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주지만 그렇죠. 어제도 분명히 햇볕은 왔을 텐데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그러고서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다시 그 대전 내려오기 전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이제 가서 회개하고 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대전으로 학교를 정해서 아버지 유지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집사람이 예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제 예전에 한참 그 직장과 생활을 할 때는 그 저를 보면 되게 불편해했거든요. 가족 저희 자녀들도 그러고. 왜 불편했을까요? 항상 날이 서서 뭔가 얘기하면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빠로서보다는 그렇죠. 직장 상사로서 전혀 다른 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다시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너무 좋아해요 가족들이. 이제는 아빠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아마 학생들도 그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학교를 학생들한테 그 지식인으로서 아니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아마 유대감이라는 것이 그냥 선생과 학생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이 정도일 테지만 지금 제 방에는 거의 뭐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뭐 제 방에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도 학생들이 다 꺼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편한 장소. 자기가 어려울 때 언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살아가면서 이제 특별히 신앙이 삶에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함, 사실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들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교수로 또 이제 직업이 한번 완전히 바뀌신 거죠. 바뀌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배우시게 됐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그 물류유통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대학교가 저희가 아는 몇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200개 넘는 학교가 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좀 상처 가운데 있다는 것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맞습니다. 사회를 앞서는 것이지 원래 좋은 재능을 타고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시각으로는 그래요. 그분들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거고. 사실은 그분들은 조금 관심이 덜해도 잘하실 분들이고요. 관심이 더 필요한 학생들이 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관점을 좀 덜 갖거나 아니 못 보고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하실 때 고등학생들이 이제 물류유통 경영학과를 좀 생소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야이고 또 공부하면 더 많은 기회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선택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또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어떤 점에 이런 좀 새로운 분야에 더 눈뜨고 정보를 갖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튀어 보이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학과 이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 영어로 이름을 많이 쓰는 네. 경우들이 예. 이제 고등학생들이 선택할 때 조금 더 이제 많이 끌리도록 하기 네,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학과명들이 요즘에 점점 영어 학과 이름들이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거든요. 한글의 네.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건 항상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군요. 실제로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많이 그렇죠. 다르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그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좋아 네. 보이는 걸 선택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을 진학해서 그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전과 과를 예. 바꾸든지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게 예. 너무 높더라고요. 예, 무지하게 많죠. 예, 학교보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말하자면 50%를 상회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해서 이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진학을 하고 나서는 아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과를 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건 사실 1년 정도만 손해보고 마는 거지만 조금 더 용기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 적성에 잘 안 맞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그렇게 취업까지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은 좀 예. 허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물론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상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학과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금 당장 바뀔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학생들이 반드시 부모님들하고 같이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좀 학교도 좀 지원할 학교들을 직접 캠퍼스 투어를 해보고 맞습니다. 예. 거기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을 좀 만나서 사실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너무 생략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죠. 학교나 학과를 결정하고 바꾼데 이런 분들은 저는 100% 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후회하고 방황하고 결국은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3학년, 4학년 상담할 때 그거 너무 많이 느끼고 이건 사회적인 낭비고 우리가 무슨 안전사고만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안전사고 같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들을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시고 관심을 내시면 좀 미리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이쪽 그 물류유통 경영뿐만이 아니라 또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많은 청년들을 대하시면서 금년에는 좀 어떤 그 신앙적인 목표 혹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신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이라는 업종을 하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이제 대학교 선생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말고 또 자기 연구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제가 하려고 했더니 이 연구 성과가 잘 나질 않았었어요. 네. 이제 작년부터 조금 내려놓고 그랬더니 조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영구적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더 좋은 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또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청년들을 좀 자녀처럼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정말 상처 입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기대를 줄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또 이름을 바꾼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은 변화라는 단어이죠. 어제 우리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오늘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지배하기 쉬운데요. 특별히 대학교에서 여러 경영하는 것들 또 전공하는 학문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더 그런 경향이 반영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배재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교회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새롭고 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좀 인도하시고 또 코칭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선배와 또 부모와 또 좋은 신앙의 조언자들이 좀 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천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웅천, 제작의 이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